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째 이어지던 맹추위가 오늘 잠시 누그러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띤 하루였습니다. 하늘길도 다시 열려 제주에서 발이 묶였던 만여 명의 승객들이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시간당 2cm의 눈이 내리면서 활주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제주공항.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재개된 항공편이 오늘 모두 정상화되면서 발이 묶였던 1만여 명의 승객들이 빠른 속도로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이틀 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못 갈 줄 알고 공항에서 아침에 다 제설을 돼서 다행히 바로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밤까지 5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제주공항에 오고 갈 예정입니다. 어제 와가지고 11시 45분 비행기였는데 개량이 돼가지고 그래도 표를 구해서 진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상의 풍랑특보도 모두 해제돼 제주 여객터미널에선 휴양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 모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강원 산지와 평창 일부를 제외한 한파특보와 전국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오르면서 연일 강추위에 한껏 움츠렸던 시민들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는 영하 2도 수준입니다. 한층 누그러진 추위에 이곳 서울광장은 스케이트를 즐기러 온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는 완전 냉동고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초겨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겨울 느낌도 나고 막 심하게 안 추워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예 두꺼운 겉옷을 내려놓고 스케이트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오늘이 더 따뜻해요. 잠만 저기다 벗어놨어요. 더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역시 추위는 다소 누그러져 서울, 광주, 부산 등지에서는 영상의 낮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용광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강제 배출하면서 공장 일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용광로 전력 케이블망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미곶 쪽으로 이제 검은 연기가 계속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나서 회사 측은 용광로 산소 공급 밸브가 파손되면서 전력 케이블 주변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염과 함께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재 때문인 게 아니라 공장 내 전력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부생가스를 태워서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부생가스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다시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정전이 되면 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좀 안 좋죠. 우리는 그 송도에 살고 있는데 저게 뭐 분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 부지라고 좀 생각을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시민 입장에서는. 환경단체는 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날 때마다 포스코가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올 들어 코크스 오븐 가스 승합 장치에서 불이 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2번이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번 용광로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많은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포스코 측은 중요 설비에 대한 전기 공급은 비상발전기를 통해 이루어져 전체 조업이나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죠? 예, 그것 또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투약했지만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는 몰랐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과수 정밀감정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고소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2달간 이 씨에 대한 수사를 끌어온 경찰은 이번 소환을 끝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 난간에 들이받은 채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마포대교 북단 강변북로에서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버스가 표지판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옆 가게까지 번져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직장에서 맞았다는 피해 신고가 올해만 65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발표인데요. 실제로 자로 때리고 송곳으로 찌르는 믿기 힘든 폭력이 어느 직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괴롭힘 근절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생긴 일입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팀장 앞에 불려온 직원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랫도리로 손을 뻗자 직원은 뒷걸음질 치며 몸을 피합니다. 성기를 대라 그러면 잘못했지는 갖다 대라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이번엔 들고 있던 노트를 힘껏 치켜들더니 머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막은 거거든요. 맞았으면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 두 사람은 입사 한 기수 차이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사실 지금은 같은 팀도 아닙니다.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면 절차력, 앉았다 일어났다, 헤드락, 이것도 폭력이라면 저는 그거 한건 맞습니다. 폭력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를 자를 세워서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 찍습니다. 두 손. 찍어서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팍 찍어요. 그럼 특히 여기가 아프죠. 여기보단 여기가 맞아요. 아픈 데를 잘 알고 있어요. 아파하는지 표정까지 살피며 송곳으로 손가락 사이를 찔렀다고도 했습니다. 이거를 찌르는데 제일 아픈 데가 사실 여기 연한 살이 여기잖아요. 이런 데를 찔러서 표정을 보더라고요. 여기는 안 찔러. 여기가 제일 아프니까. 쉽게 믿기지 않아 피해자가 알려준 팀장 책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연필통 안에 20cm 철제자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과장님 손 혹시 때리신 적 있어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 첫 번째 있을 때. 또 하나는 이게 송곳이잖아요. 네. 송곳으로 이 손가락 사이 여기 찌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도 수고할 기회였습니다. 몇 년 전 같은 팀일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자로 맞고 송곳에 찔린 직원들은 더 있습니다. 팀장을 피해 다른 지점으로 옮기기 전,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당했다고 합니다. 송곳으로 찌르거나 자로 때리고 그런 거 똑같이 저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시겠다고 느끼겠지만은 그게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그랬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자기 팀장 후보라 더 엄하게 했다. 모두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변명은 여느 가해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혼내고 뭘 했었으면 저는 형사처벌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도야 회사 일이 잘 되기 위해서 MBC 취재 직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직원은 조사가 끝난 뒤 닥쳐올 2차 가해가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해요. 당연히 절 버리겠죠. 부속품이잖아요. 저희는 더 중요한 부속품이 필요한 겁니다. 저거 바로 버려질 겁니다. 여성 직원들에게 밥을 짓게 하고 수건 빨래를 시켰던 직장 내 괴롭힘.
작년 8월 MBC의 폭로 이후 새마을금고 측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괴롭힘은 이후로도 변한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오늘부터 서해 수호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122m, 폭 14m, 최대 시속 55km의 신형 천안함입니다. 구형은 배수량 1000톤의 초계함이었지만 신형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한 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 해군에 인도된 천안함은 7개월 동안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 둘셋 전투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 전투 훈련까지 마쳤고 오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돼 서해 수호에 나섭니다. 천안함은 현재 필승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확고한 정신무장하에 적이 도발한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몸집이 더 커진 천안함은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로 발사하는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 등의 무장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대잠 능력이 강화됐는데 선체 고정 음탐기와 예인선 배열 음탐기로 원거리에서도 적의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서해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13년 전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류지욱 중사는 이번엔 통신부사관으로 천안함에 올랐습니다. 13년 전 완벽한 서해 수호를 위해 다짐했던 그 순간을 가슴에 담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해 전우들의 명예를 사수하겠습니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침몰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한주호 준이가 순직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